서울 남부 지역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 비 피해가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양천구의 침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2년 전 완공한 대규모 빗물 저류 시설 때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해 반지하 주택 등 취약 지역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태 취재했습니다. 양천구가 민선 8기 구청장 각동 방문을 통해 청취한 주민 건의 사항 중 90.7%를 반영하거나 장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양천구 신월, 신정 지역이 해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며칠 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됐지만 양천구는 한 건의 주택 침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때문인데요.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는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서초구 480.5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400m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양천구 누적 강수량도 290mm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잠정 집계 결과 이번 비로 서울 전역에서는 약 3천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고 이재민 3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틀간 양천구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106건이었는데요. 대부분 배수 불량 등 단순 피해에 그쳤고 주택 침수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독 양천구에서 침수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지난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때문입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더라도 지하 40m 깊이 터널에 32만 톤까지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한강으로 방류해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시설 건설에 들어간 돈은 모두 1,390억 원,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6억 원이 사용됩니다. 22만 5천 톤의 물을 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던 신월동, 신정동 일부 저지대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이 설치되기 전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해마다 수천 가구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11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추진했고 이번 비를 계기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마늘 없이는 못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살아 진짜 그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그 배수공사하고 나서는 비가 뭐 억수로 내려도 물이 안 차. 그저께 다른 데는 물 다 찼잖아요. 여기는 끄떡없어.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추가로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광화문 지역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년간 1조 5천억을 집중 투자해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과 같은 대규모 수해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저지대 일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장기적인 수방 대책으로 양천구의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 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 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때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옆 골목에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일가족 5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때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진도 다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자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혜들 다 이정을 다 대피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예.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 번 있는 그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대비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탓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하러 가고 뭐 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서 타고 뭐 하냐고 2, 3주도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배수 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 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임기 시작과 함께 각 동을 방문하며 업무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주민 건의사항 검토 결과 양천구는 전체 건의사항 194건 중 90.7%인 176건을 반영 또는 장기 검토하는 등 긍정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의사항 중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주민 간 이해가 상충하는 등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9.3%인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 의견 반영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천구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현재 신정 3동과 목 2동 등 양천 지역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공동주택 내 면적 80제곱미터 이상의 유휴 공간으로 최소 5년 이상 무상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간을 제공한 아파트는 입주민 아동의 우선 입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천구는 돌봄 수요와 공간, 위치의 적정성, 주변 돌봄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해 장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10일 오전 농진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농진청과 이달 말부터
케이블 TV 기반의 양방향 상거래가 가능한 제철장터 TV몰에서 청년 농부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경영체를 선정해 청년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제철장터 TV몰에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전국 LG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상거래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업자들과 직접 대부분 1, 2단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마토의 컨셉 자체가 어쨌든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마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단계가 없어지니까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가 LG헬로비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펄과 관련되어 있는 소개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당히 괜찮은 물건들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년 농업인 경영체 판매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